기업인이나 뭐 정계 유력 인사나 이런 분들일까요? 시민단체, 국제기구, 인사, 정말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하. 이게 정말 복수의 층으로 연령대도 다양하게 그 표본 집단이 꾸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각계각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쵸.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런 설문조사에서 세계가 직면한 2025의 위협 요인, 궁금하기도 걱정되기도 하는 단기적 위협 요인 1위는 무엇일까요? 올해 먼저 가장 큰 위협 요인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위협 요인부터. 네, 올해 2025년 세계를 가장 크게 위협한 요인으로는요. 국가 간 무력 충돌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네. 국가 간 무력 충돌. 네, 이게 작년에는 8위를 차지했는데 올해 1위로 올라왔고요. 국가들 사이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떠오른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다음 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네. 이틀 전이죠. 15일 465일 동안 전쟁을 치러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하긴 했습니다. 네. 1년 3개월 넘게 이어진 전쟁 끝에 양측 합산 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수백만 명이 부상을 입거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최근에 사실 13년 넘게 이어진 시리아 내전도 종식되긴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무력 충돌 발생이 사실 특히 국가 간 대리전 가능성을 좀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이게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연령대로 구분해서 보면 좀 더 흥미롭습니다. 네.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이래서 70대까지 있는데요. 네. 30대 미만 전문가들은 올해 가장 큰 위협으로 1위로 이상 기후를 꼽았는데요. 아하. 네. 이후에 나머지 연령대 전문가 그룹은 모두 무력 충돌을 무력 충돌. 1위로 꼽았습니다. 30대 이하 세계에서 경제계, 시민단체, 국제기구, 기업 여기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상기후를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그렇군요. 그러면 2027년까지 2025년의 위기 요인은 이거라 하면 2027년까지는 뭘 가장 크게 꼽았을까요? 위험 요인을? 2027년까지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으로는 허위 정보 확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짜 뉴스요? 네. 2위는 기상이변이고요. 3위는 무력 충돌입니다. 사회적 양극화 역시 4위를 차지했고요. 네. 주목할 점은 허위 정보 확산과 이상 기후가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1위와 2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허위 정보 확산이 사실 작년 생성형 이미지 생성 같이 AI 기술이 좀 빠르게 발전하면서 1위를 차지했거든요. 맞아요. 가짜 정보가 범람하면서 사회적 혼란 증폭이 불가피하게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세계 경제 포럼의 말입니다. 네. 보고서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아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양극화가 이야기를 왜곡하고 사실을 또 AI가 왜곡하면서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낮추거나 쇠퇴시키고 있다.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동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요새 유튜브 보면 어머 정말이야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뉴스가 올라오고 가끔은 말도 안 됐는데 그게 사실이었고 지난 12월 3일의 계엄령은 가짜 뉴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었고 많은 뉴스들이 AI 생성까지 더해지니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러면 2025년의 위기, 2027년까지의 위기, 그다음에 장기적인 위협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네. 환경 문제가 차지했습니다. 아하. 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1위가 기상이변, 2위가 생물다양성 손실, 3위가 지구 시스템 내 급격한 변화, 네. 4위가 천연자원 부족 순이고요. 10위에도 환경오염이 사실 올라왔습니다. 네네. 이게 2035년 세계를 위협할 위협 요인 중 10가지 중 5가지가 사실 환경과 관련돼 있거든요. 이 같은 흐름이 사실 이게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2020년부터 사실은 쭉 계속 나타났어요. 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기상이변이 지금 계속 1위고요. 생물다양성 손실과 지구 시스템 변화가 2위와 3위를 매년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 시스템 변화라는 말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요. 네네. 이게 지구 기후 시스템을 조절하는 해류가 멈추거나 그린란드 빙상이 완전히 녹는 등 좀 녹아버리거나. 임계점을 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좀 다른 문제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임계점을 넘을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 손실이나 천연자원 부족 당연히 이어질 수 있고요. 기후난민 대량 발생하거나 감염병 대유행 같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면서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좀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위협 요인으로 이렇게 환경과 기후에 대한 것들, 이상기후, 생물 다양성 무너지는 거, 지구 생태계 무너지는 거,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환경 오염되는 거, 이렇게 올라온 건 사실 지금은 괜찮고 장기적으로 나중에 문제일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걸 우리가 해결을 못하니까 계속 누적되면서 돌이킬 수 없게 될까 봐 겁을 내는 거죠. 네. 해마다 이 보고서를 관찰하시면서 여러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 올해 눈에 띄는 변화는 뭐였을까요? 제가 지금 이 보고서를 본 지 이번이 3번째인데요. 네. 이 올해 보고서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낙관주의가 사라지고 있다. 아하. 2025년 들어서 지정학적 환경, 사회, 경제, 기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가 분열되고 있다. 네. 이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2024년 한 해 인류가의 갈등이 확대됐고요.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상 이변이 좀 많이 목격했고 여러 양극화 속에서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그런 상황을 목격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조사에 응한 그 전문가 900명 중 62%는요. 향후 10년 안에 세계가 격변할 정도의 재앙이나 비유적 표현입니다.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좀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상황 속에서 기술은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시민들이 이전보다 더 나쁜 처지에 처하게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유일한 해결책은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하다라고 보고서는 결론을 냈습니다. 사람이 결국 해결을 해야 되니까 대화와 협력이 유일하다. 제가 최근에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이때 유행했던 음악이나 영화가 있으면 밑에 달린 댓글에서 눈에 띄는 게 이때는 기후가 이렇지 않았지. 영어로도 한글로도. 그게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때 우리는 이상기후를 걱정하지 않았지. 그래요. 낙관주의가 사라지고 있다. 오늘 윤원섭 에디터님과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나 원전 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논란 형황은 5부에서 얘기를 듣고요. 4부에서는 지금 세계경제포럼에서 2025년, 2027년까지 장기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5부에서 그러면 또 우리나라 이야기 이어가 보죠. 윤원서의 기후 에디터님과 함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원전 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왜 논란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기본 하는데 이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줄임말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전기보는 한국의 발전 설비 계획을 담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고요. 네. 2년마다 15년 단위로 에너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차 전기보는 2038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고요. 2038년까지요. 네. 작년 5월 31일 초안이 처음 발표됐고 네. 같은 해 9월에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현재 국회에 보고만 남긴 상태인데요. 네. 전기보를 제때 확정하지 못하면은 송전망 구축이나 온실가스 감축, 신규 부지 선정 이런 거 좀 여타 하위 계획들이 다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 만큼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네요. 여기서 뼈대를 딱 얘기를 해줘야 송변정망은 어떻게 할지, 온실가스는 어떤 계획으로 얼만큼 감축할지, 원전은 어떻게 할지 이제 네. 그 밑에서 정해지는 거네요. 그게 전기본이다. 전력수급 기본계획. 그러면 11차 전기본이 지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어서 표류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 일단 11차 전기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정부는 미래 첨단 산업으로 부족한 2038년까지 전력 수요를 좀 채우기 위해서 대형 원전 3개, 소형 모듈 원전 1기 등 신규 원전 4기를 건설하는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조금 늘렸고요. 네. 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차 전기보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줄여서 산자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 당초 정부는 작년에 11차 전기보를 확정할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여야 정쟁과 탄핵 정국에 밀리면서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네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는요,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원전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서로 지금 받아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달 초 원전 한 기를 축소하고 2038년까지 태양광 2.4기가와트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했고요. 그럼에도 국회에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14일 국회 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좀 국회 보고 절차가 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전을 정부 안은 대형 원전 3개, 소형 모듈 원전 1기, 신규 원전 4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넣었는데 야당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이게 지금 표류가 되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신규 원전을 4개나 지으면은 거기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크지 않았을 거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더 크게 늘려야 한다고 보는 거겠네요. 탄소 중립 흐름상에서는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더 늘리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또 다른 쟁점으로서는 사실 전력 수요 반도체나 AI 네, 때문에 전력 수요를 좀 높여야 높여가지고 되는데. 이게 원전은 4기를 만들긴 했지만 이게 네. 전력 수요 예측이 너무 좀 과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일단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다른 것보다도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 국내에서는 실현이 안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사실상 R&D 계획이 아니냐. 예. 이 앞으로 에너지 계획을 담아야 되는데 R&D 계획이 아니냐라는 그런 좀 지적도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단순하게 느껴지는 게 AI나 데이터 센터나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게 다 이 전기를 통해서 미래 산업이 진행된다고 할 때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늘어나는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고 있냐. 그 대안이 결국 원전 4개를 새로 더 만들겠다는 거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너무 또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그 둘의 갈등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한편 또 사실입니다.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또 원전 기술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걸 보완할 수 있는 절충안도 있을 텐데 그렇죠. 한쪽은 원전을 4개나 짓자 하는 거고 네 이거는 진짜 근데 이거 한번 결정해버리면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이 기준에 따라서 한 10년 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게 2038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도 좀 크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전을 4개 짓자 해서 내년에 다 지어지는 게 아니라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러면 2038년까지의 이 계획을 지금 표류해야겠네요. 이건 꼼꼼하게 따져서 해야지 섣불리 통과됐다가 앞으로 13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이건. 기후단체들은 어떤가요? 의견이? 전면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수립. 네. 탄핵 종국 속에서 어쨌든 이것도 리셋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네. 환경운동연합 등 기후환경 단체들은 최근 연달아 성명을 통해서 전기본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고요. 사실 원전에 따른 고준위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렇죠. 여전히 사실은 예. 남은 숙제입니다. 예. 송전선로를 설치할 경우 그럼 지역사회의 반발을 반대는 어떻게 할 따라할 것일까? 거냐. 네. 반대로 재계나 산업계에서는 현 수정안이 좀 빠르게 통과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계 같은 경우는 전력을 당장 필요한 것도 맞고 네. 발전사들은 특히 이거에 굉장히 구속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빠르게 확정해야지 앞으로 우리의 계획을 좀 수립할 수 세울 수 있다라고 있다. 말을 합니다. 근데 이례적으로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좀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네. 작년에 발간을 했는데 이 11차 정기본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얘기네요. 이게 사실 근데 11차 정기본이 수립될 당시에 환경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를 했고요. 정부에서. 네, 예. 근데 이게 부처 간에서는 이게 주무부처는 산업부거든요. 산자부니까. 산업부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환경부의 소수 의견으로 밀린 거네요. 근데 이게 2038년까지 우리나라 전력 수급 계획이니까 지금 이거를 정말 잘해야겠네요. 그 중간에 정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또 투표가 있고 막 바뀔 가능성들이 있는데 지금 이걸 세워놓으면 2038년까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손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부에서 조금씩은 수정은 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네. 이어지는 노래는 윤도현의 잊을게인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노래로 들어주세요. 한종혜 님이 오늘의 기후 6시부터 들어서 재방송을 들어야겠네요. 못 들은 거 그러셨는데 내일 유튜브에 저희가 또 편집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태양광 가로등이 너무 귀여워서 찍었어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네요. 저녁에는 불이 들어옵니다 하고 동네 전봇대에 조그만 태양광 발전판이 붙어서 이거랑 연결해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나 봐요. 정말 귀엽네요. 이런 사진 감사드립니다. 최숙자님은 송전선로를 어디까지 세워야 합니까? 우리나라 수려한 산하가 다 망가져서 저는 지방여행 다닐 때마다 보면 정말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셨네요. 그렇죠. 송배전로도 문제죠. 그렇죠. 멀리 원전을 다 지어놓고 또 그걸 다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으로. 네. 자, 이렇게 지금 전기본에 대해서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고 했는데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엄청난 일당이죠.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걸? 어제 16일에 민주당 주관으로 국회에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전 네. 관련 입장 좀 민주당 내에서 정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모였는데요. 네. 다른 일정으로 이 대표가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탄핵 국면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민감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건 또. 일단 야당 의원들끼리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산자부가 제안한 수정안에 좀 원전을 좀 줄이는 재생에도 조금 늘리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좀 있고요. 반대로 강하게 반대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다음 정부 같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사용 후 핵연료를 어디에 보관할지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안게 되는 거거든요. 큰일 나죠. 이제 그 입지 선정할 때 얼마나 또 반대를 하겠어요. 송배전망도 그 말씀 주셨지만 똑같은 그 그렇네요. 부담이 큽니다. 이 네. 부분은. 그래서 내부 정리는 사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짓는다는 게 원전을 지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송배전망도 늘려야 되고 그 핵 폐기물은 어디다 묻을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네요. 그래요. 근데 에디터님이 보실 때 앞으로는 뭐가 변수라고 이 전기본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민주당 야당의 마음이 굉장히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1번 야당의 마음. 네. 네. 내부 정리가 될 경우는 사실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다른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마음입니다. 네. 2번 헌재의 마음. 네, 현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죠. 그렇죠. 그렇죠.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에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그럼 또 60일 안에 차기 우리는 대통령.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죠. 네. 그러면 일부에서는 향후 출범할 새 정부가 11차 정기본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통과가 되면 결정이 나면 지금 무슨 막 한 달 만에 이 정기본 통과시키고 60일 후에 새 정부가 출발했는데 어떤 정부가 출발하든 2038년까지 이 정기본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렇네요, 진짜. 한겨레에서 이제 다른 기자님이 쓰신 이 문장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정기본이 확정되면은 바로 발주가 이뤄지다 보니까 네. 역진이 어렵다. 막대한 매몰 비용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치러야 한다. 그렇네요. 원전 4개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자금과 또 이제 건설하려는 기업들과 여러 가지가 얽혀 있겠어요. 그거 시작했는데 3년 있다 우리나라 원전 줄여야겠습니다. 이미 짓고 있으니까 못 줄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그러네요. 안전한 재생 에너지를 좀 많이 하려고 하면 좋을 텐데. 그래요. 그 에디터님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진짜 설 까치까치 설날이 이때라며요. 진짜 설 연휴가 오는데 무구네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요즘에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온 국민이 사실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며 무기력한 2024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사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2025년도 우리는 쉽지 않은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기후 대응은 힘과 관심을 모두 잃는다는 것을 좀 배운 것 같아요. 네네. 힘든 시기인 만큼 청취자들 여러분 모두 좀 어느 때보다 기후 대응과 한국 사회에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주변과 본인 챙기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진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기후 대응은 힘과 관심을 모두 잃는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어떤 그 공동의 주장을 막 할 때 일회용품 쓰지 마세요. 다 막 그 커피집에서 테이크아웃 공짜로 나눠주는 커피 막 일회용품에 담아서 나왔는데 일회용품 쓰지 마세요. 이럴 수가 없는 분위기잖아요. 진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기후 대응은 힘과 관심을 모두 잃는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2027년, 8년 금방 위기는 닥친다.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나온 초대 손님께서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기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늘 윤원섭 에디터님 얘기가 참 마음에 남네요. 주변과 본인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는데 윤원섭 에디터님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2025년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올해의 기후변화 언론인상을 수상하신 분이죠. 윤원섭 전 그리념 에디터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